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경제뉴스 1. 조현아 연합추천 이사 후보 김치훈 씨 사퇴 의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단도건설 3자 연합이 한진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상무는 한진칼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한진그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료 후배들로 구성된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자 연합이 제안한 주주 제안을 반대하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2. 한국 10년 늦은 배터리 뒷북 정책.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와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전지 육성 계획을 내놨지만 알맹이는 일본과 중국에 뺏기고 허울만 남은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현대건설기계, 현대자동차와 세계 최초 수소연료 굴삭기 개발.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건설기계 개발에 나섭니다. 수소연료 전지 건설기계는 기존의 디젤 엔진 기반 장비와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최근 친환경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될 전망입니다. 4. 문재인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 국토부 이번 주 발표.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새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라임 무역 금융펀드 100% 배상 가능할까? 법조계는 금융사가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를 지속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사가 부실을 인지한 날이 IIG 펀드의 기준과 산출이 되지 않은 2018년 6월이 될지 아니면 IIG 펀드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메일을 받은 2018년 11월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 이후 판매된 펀드는 100%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12.16 부동산 규제 이후 풍선효과 대책은 서울 눌렀지만 수원 용인 성남 풍선효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수용성 규제는 부작용 우려로 인해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7. 금감원 내달 라인펀드 판매사 첫 현장 조사.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무역금융펀드 운용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첫 합동조사에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처럼 정식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8. 해외여행력 없는 31번 환자. 지역사회 전파 우려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국내에서 31번째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도 서울에서 확진된 29, 30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밝혀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번째 환자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 전관 특혜 사무장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능적 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불공정 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다면서 전관 특혜와 고액 입시, 민생침해, 사무장병원 등의 유형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 판매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 41명과 기의로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병원과 독과점적 지역 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 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10. 구광모 LG 회장 가슴 뛰는 디자인 만들어달라. LG는 지난 17일 구광모 회장이 LG전자 서울 서초 연구개발 캠퍼스에
디자인 경영센터를 방문해 출시 예정 제품들의 디자인을 살펴보고 고객 가치 중심의 디자인 현장 경영에 나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구 회장이 디자인 경영센터를 찾은 것은 고객 가치 실천을 위해 제품 개발의 첫 단계인 디자인 경쟁력을 살피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일 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6개 업체 과장 광고 경고.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서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6곳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업체들은 블루원, 에어비타, ABL 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킹크웨어, 누리 등 6곳입니다. 12. 현대오일뱅크 고급 휘발유 카젠 리뉴얼 출시. 현대오일뱅크는 고급 휘발유 브랜드 카젠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고급 휘발유 브랜드를 재출시하는 이유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급 휘발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급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유 중 유일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업계는 최근 전류가가 지속된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입차 선호 현상이 강해 고급 휘발유 수요는 당분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3. 코로나19 마스크 판매 메르스 때보다 67% 상승.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메르스 때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일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점포당 평균 매출을 분석한 결과 메르스 때보다 마스크 판매는 67.6% 늘었습니다. 14. 아랍에미리트 한국 수출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허가 승인.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연방규제 기구로부터 운전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첫 원자력 발전소 바라카 원전 1호기는 곧 핵연료를 주입해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 KPS 컨소시엄 등이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 에너지와 5년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5. 드론 뺑소니 막는다. 드론 실명제 시행. 내년부터 최대 이륙 중량 2kg이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하게 하는 일명 드론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를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비사업용 드론은 별도의 조종 교육을 받지 않아도 띄울 수 있었습니다. 16. 주택담보대출 금리 더 내려간다. 코픽스 일제히 하락. 은행연합회는 17일 2020년 1월 기준 코피스 공시를 내고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피스 신잔액 기준 코피스 잔액 기준 코피스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피스는 1.54%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려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잔액 기준 코피스 역시 0.03%포인트 내려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피스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내려갑니다. 변동형 주담대 상품 대다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돼 있습니다. 17. 포스코인터 미얀마서 새 가스층 발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서 신규 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A-3 광구해상 시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하 유망구조의 가스 산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계공 1일 3,800만 입방피트의 생산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는 시추 장비를 이용해 지층 내 가스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가스 산출 시험은 시추 후 가스가 발견된 지층의 가스 생산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하 유망구조 가스층에 대해 2021년부터 평가 시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8. 무디스 한국 성장률 1.9%로 내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성장의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지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7%에서 5.0%로 낮춰 잡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9. 일본 수출막은 소 부장 자릿. 반도체 수소 1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우선순위에 둔 업무는 일본이 다시는 수출 규제에 나서지 못하도록 소재 부품 장비에 완전한 자립입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신산업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로봇 산업도 본격 육성합니다. 또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차 1만 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 과천 제이드자의 분양가 3.3제곱미터당 2,195만원. 시세 반값 아파트.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첫 민간 분양 단지인 과천 제이드자이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195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과천 제이드자이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LH가 땅을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로서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엄격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